자, 궁금증이 생기죠. 왜 행동하지도 않으면서, 왜 준비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행동도 안 하고, 돈이 있는데, 누가 보니까 반값으로 떨어진대. 그러니까 그 돈을 쥐고 있고, 그리고 안 떨어지면 화를 내고, 왜 이런 행동을 하시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이게 계속해서 상담을 하고 하면서도, 당장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 시점이에요. 사실 지금은. 왜냐하면, 3년 이내에 서울 도심 내 지역, 구역 지정을 하겠다고 발표가 나온 상황인데도, 아직도 망설이고 계세요. 긴가민가 하시고. 이거 진짜 되는 거 맞아? 아유, 설마 그렇게 되겠어? 아니, 언제 그러면 집값 떨어진다는데 뭐 어떻게 되겠어? 아니, 그럼 언제 사실 겁니까? 저는 움직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장을 움직이는 거는 실수요층이 기준이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실수요층이 좋아할 만한 동네를 부자라고 왜 안 가지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자는 쇼핑을 하고 우리는 거주지를 찾아서 헤매야 되는 겁니다. 쇼핑을 막 부자들이 먼저 해놓고 난 다음에 가면은 누가 팔겠다고 하겠어요. 그 지역을. 팔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비싼 호가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명제를 처음으로 접수를 하셔야 돼요, 그냥. 그러니까 부동산 쇼핑은 경기가 좋아질 때, 안 좋아질 때 더 많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주식 투자를 해서 기업 경기가 안 좋은데 원금 회수도 불안하다 하면은 당장 금을 사거나 해외 경기가 좋다면 달러를 사거나 아니면 국내에서 가장 안전한 부동산으로 돈이 쏠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지금 최근 2, 3년 동안 벌어졌잖아요. 최근 3년 동안 아파트 가격이 가장 우리가 주택 가격의 바로미터라고 볼 수 있는 아파트 가격이 2배가 오른 겁니다. 정확하게. 그러면 그 2배를 거주자, 실수요층이 올렸겠습니까? 아니, 항상 아파트 공급은 똑같았고 항상 수요층도 똑같았는데 그냥 경기가 안 좋으니까 더 많이 사고 안 팔고 그래서 가격이 올라갔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에요. 시장을 결정하는 거는 실수요층을 베이스로 한 쇼핑하는 사람들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쇼핑하는 사람들이 올려놓을 때까지 기다리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쇼핑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어디서부터? 가능한 지역부터 가능한 금액으로. 그걸 알고 나시면은 부동산이 왜 안 떨어지는지가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한번 올라간 가격은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앞으로 한번 지켜보시면 알겠지만 이 세계적인 질병이 경제를 완전히 황폐화시켜서 완전 무너뜨린다 그래도 집값은 그렇게 폭락하지 않습니다. IMF 때 겪어보셨잖아요. 서울의 아파트 가격 16%인가 떨어졌습니다. 16%가 반토막인가요? 국가 부도 사태의 16%입니다. 앞으로의 부동산 거품이 껴있다? 이 거품을 형성하는 주체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그런 주체는 없습니다. 사람의 욕심이고 사람의 허영심이고 사람의 사치고 사람의 돈으로 움직이는 물건이고 이게 무슨 거품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망해서 우르르 내놓으면 이게 거품이다라고 증명할 텐데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쉽게 망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명심해야 될 사실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거부터 머리에 넣어놓고 어떤 투자를 시작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부자들은 부동산을 필수제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 맨 처음에 드렸던 얘기입니다. 부자들은 집이 없어서 부동산을 비싸게 주고 사지 않습니다. 부자들은 다 집이 있겠죠. 단독주택이든 펜트하우스든 아니면 압구정의 아파트든 반포의 아파트든 자기 살 집은 다 가지고 있는데 우선은 추가로 하나가 더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어딜까요? 가장 유명한 아파트지 않겠습니까? 가장 유명한 지역에. 그러니까 부자들은 내가 이 사치를 부리고 싶어서 부동산을 구매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치를 어느 지역에서 부릴 수 있느냐? 딱 정해져 있죠. 한강변. 용산이고 강남이고 어디고 간에 내가 돈이 제일 많다는 걸 피력하고 싶은 그 지역은 한정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그 지역부터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부동산은 사치품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자들에게는. 두 번째, 이렇게 사놓고 욕을 막 씁니다. 저희가. 근데 부자들은 우리가 욕을 하든 말든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다음 목적지, 다음 사치품이 어디 있는지를 찾겠죠. 혹은 지금 당장 사치품이 아니더라도 나중에 가면 명품이 될 만한 지역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는 뭘 하고 있습니까?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부자들은 절대 가난한 사람 입장에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자기들이 못나서 가난한 거지 왜 나를 욕해? 이러고 무시해버리듯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눈치 보면서 시장을 다시 한번 어떻게 빈자의 쪽으로 한번 우리가 인심을 써줄까? 이런 생각을 절대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왜 부자들이 가난한 생각을 할까요?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 생각을 해줍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부자들은 부동산을 사치품으로도 활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굳이 지금 살 집이 있어서 굳이 필요가 없더라도 수집하듯이 경쟁적으로 뛰어들어서 가격을 올려놓을 수 있다는 얘기고, 근데 그 사람도 엄청 많다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 우리가 아무리 못 살아도 부자들은 신경 안 씁니다. 우리가 집이 있든 없든 망하든 신경 안 쓴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독한 사람들은 돈 되는 건 무조건 삽니다. 샤넬 보셨잖아요. 저거 가지고 있으면 한정판이라고 하면 가격 더 올라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자동차도 만약에 뭐 롤스로이스, 페라리 한정판 나오면 부자들이 다 사지 않습니까? 안 팔리면 제조를 안 하겠죠. 근데 돈 된다. 나중에 뭐 페라리가 한 50년 됐는데 뭐 엔초 페라리라든가 뭐 BMW 1M이라든가 이런 그 희소 가치가 있는 슈퍼카들이 있어요. 30년, 40년이 지나도 가격이 더 뜁니다. 일례로 이건희 회장이 가지고 계시는 마이바흐 클래식 모델이 있습니다. 그게 부가티죠. 로이얄 쿠페인가, 제가 알기로는 로얄 쿠페인가. 그런데 그 가격이 130억인가 그렇습니다. 굴러가지도 않는 차입니다. 전시만 해놓고 있습니다. 네, 그런 걸 수집하는 게 부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더 가지고 싶어 할 만한 것, 그런 거를 선점해서 그 가치를 알고 먼저 선점해서 돈 될 만한 거는 무조건 수집하는 게 부자들이라는 얘기예요. 꼭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돈 되는 건 무조건 사는데 이거 진짜 될까 안 될까 이런 걸 고민하지 않는 게 부자들입니다. 자, 네 가지입니다. 사치품입니다. 부동산은 상대적으로 약자를 신경 안 씁니다. 난 무조건 이겨야 되니까. 세 번째, 돈 된다 싶은 거는 무조건 삽니다. 네 번째, 이거 살까 말까 고민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될까 안 될까를 고민하기 전에 리스크를 안고서라도 주워 담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이 도심 내 택지로서 활용 가치가 있는 지역은 재개발을 통해서, 그것도 민간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LH라는 공공사업을 진행하는 쪽이 주도를 해서 그냥 수용 방식으로 재개발을 진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이 유명한 지역이 어디가 될까요? 예, 도심 바로 앞에 개발지입니다. 도심 바로 앞에 개발지 중에 아직 지정 안 된 데를 2022년에서 2023년까지 지정하겠다고 발표를 했으니까 이 부자들은 눈이 반짝반짝 하고 있어요. 벌써 야, 미리 사놔야겠다. 지금 쌀 때 사놔야겠다. 그러니까 10채가 있어도 상관없고 15채가 있어도 부담이 없는 사람들은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한 채 있는 부자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검소하게 산다고. 그런 사람들은 이 지역 좋아진다는데, 나 옛날부터 저 지역 좋아했는데 이제 바뀐다고? 그럼 돈 가지고 가야죠. 망설일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부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떤 선택을 할 때 주저하고 망설이고 남의 얘기 듣고 불안해하고 떨어진다니까 진짜 떨어질 것 같고 평생 그렇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재개발지가 만약에 구역 지정만 된다 그래 피가 3, 4억 붙는 게 일이겠습니까? 부가현 뉴타운 가보세요 한번. 근데 이런 상담을 매번 드리는 게 저도 너무 속상해요. 왜냐하면 그분은 또 기회를 놓치고 또 1, 2년 있다가 마음을 삭히고 또다시 접수를 하러 오세요. 이제는 어디 사야 돼요? 그때 놓친 게 너무 후회돼요. 왜 후회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안 가지고 후회하는 것보다 가지고 후회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언젠가 또 되니까. 부동산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너무 당연하게도 수명이 닿으면 바뀌어야 됩니다. 수명이 닿고 바뀔 때쯤 되면은 내 돈을 들여서 바꾸든 남이 바꿔주든 둘 중에 하나가 되는데, 바뀌고 나서 안 좋아지는 집을 보셨습니까? 수명이 닿으면 바뀐다는 게 집의 모토인데 그걸 아직도 의심하고 계시더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부자들은 이렇게 시장을 바꿔놓습니다. 근데 뭐 부자들이 경제가 이제 좋아졌다, 그래서 부동산을 다 팔고 이제 다시 이쪽으로 이동할 거냐? 아니라니까요. 이건 사치품이라니까요. 자기가 두 채, 세 채가 필요 없는데도 갖고 있는 거예요. 왜? 나 갖고 있으면 좋으니까. 뭐 샤넬백 갖고 이거 갖다가 뭐 경제 안 좋아지면 이거 팔고 나서 그 돈 갖다 주식에 팔겠습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주식이 아무리 호황이라 그래도 내가 나를 꾸미고 나를 대변하고 나를 상징해주는 그 어떤 사치품을 팔면서까지 주식에 올인하시는 분 보셨어요? 혹시나? 저는 그런 사람 거의 한 명도 못 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주식해야 되니까 압구정 현대아파트 팔고 막 주식에 몰빵하고 막 이런 거 없다는 얘기입니다. 기회는 또 왔어요. 그 와중에 자, 국토부에서 뜬금없이 발표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보도자료를 꼭 확인해 보시길 제가 권해드립니다. 보도자료 꼭 보셔야 됩니다. 그 내용은 용산 정비창 8,000세대가 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택지를 추가로 공급을 하겠다. 근데 공급하는 시점이, 발표하는 시점이 23년이라는 얘기고요.
23년에 분양계획까지 다 짜서 발표를 해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23년에 맞춰서 8,000세대를 정비청에 착공이 들어가게끔 하고 나머지 지역은 우리가 검토 후에 2, 3년 남았잖아요. 검토하면서 순차적으로 구역 지정을 한 다음에 그거를 불현듯이 아무 때나 그냥 갑자기 또 이렇게 발표를 할지 아니면은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발표를 할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5월 6일날 발표한다고 저희한테 예고해주고 발표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깜짝 발표를 하는데 지금 서울 도심 내 개발이 전체가 다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개발지 거점 중심에 택지로서 변환될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있는 데는 지금이라도 들어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공공이 주도하는 겁니다. LH가. 이 LH가 주도한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좀 심도 있게 말씀드릴 건데 LH는 임대주택 사업을 하잖아요. 임대주택을 활성화시켜서 이 주민들 동의 절차를 동시에 간소화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래서 가능한 거죠. 사업기간이 10년 넘게 걸리던 게 5년으로 자기네들이 단축시키겠다. 무조건 재개발 지정을 한 다음에는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지금 막 난리잖아요. 기업들은. 우리가 주도하는 거니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예외시키겠다. 자, 높게 지어야 많이 살게 하잖아요. 이제 공공주택을 최대한 공급량을 늘려서 분양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뭐 1종이고 2종이고 또 묶여있던 지역을 용도 지역을 완화시켜서 종상향을 시켜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집을 더 높게 지어야만 활용 가치가 더 높아진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서울 도심은 이미 개발이 돼 있는 상황에서 재개발을 계속 막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재개발을 한 번 하게 되면은 그 다음 재개발까지 수십 년에서 많게는 수백 년 걸릴 정도로 지금 계획을 짜놓으면 그렇게 진행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지을 때 용도를 끝까지 땅에 대한 활용도를 극대화시켜가지고 개발을 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야 LH도 좋은 거고 우리도 좋은 거니까. 그러면 초고층 아파트들이 들어올 만한 가능성이 있는 쪽을 이렇게 애둘러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럼 눈치 빠르고 어떤 부동산에 좀 이렇게 촉이 있고 눈이 반짝반짝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굉장히 많으십니다. 이런 분들은 이미 하나를 다 봐놨어요. 다 샀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지역이 있을 거고 내가 판단해서 이 지역은 개발이 될 것 같다 하는 데는 이미 다 사놨습니다. 그러고 나서 발표를 해놨는데 발표해놓고 나니까 이제 막 줄서기가 있겠죠. 그리고 팔려고 하는 사람과 또 그 기싸움도 있을 거고 줄다리기도 팽팽할 거고 앞으로 팔려고 그러는 사람은 갈수록 안 팔고 사려고 그러는 사람은 많아지면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지역에. 근데 그런 지역을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지역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얼마를 가지고는 뭐 당장 내가 강남만 고집한다, 용산만 고집한다 이러지 않고서는 얼마가 됐든 간에 가능한 지역은 있습니다. 종잣돈이 뭐 3천만 원 있건 5천만 원 있건 1억이 있건 가능한데 움직이지 않으시는 게 문제란 얘기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좀 오늘 격앙되는 내용이라서 좀 설득력 있게 좀 해드릴까 싶어가지고, 그리고 저도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저도 좀 이렇게 마음속에서 약간 이렇게 울컥하는 게 있어요. 왜냐면 저도 시작을 해서 이 자리까지 왔으니까요. 근데 저도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뭐 이제 어렸을 때부터 가진 고생이라는 건 많이 해봤는데 이렇게 배워서 직접 해보지 않으면은 평생 가난뱅이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평생 남을 욕하면서 살겠죠. 인생을 소비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부동산을 통해서, 그러니까 근로소득보다 부동산을 통해서 버는 이득이 더 많다는 거는 우리가 그 불로소득 버는 사람들을 욕할 게 아니라 왜 우리는 저렇게 못할까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맞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잘 버는 사람을 이미 타이밍 떠난 버스 뒤에다가 욕을 하는 거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항상 왜 남의 꽁무니를 쳐다보고 아무것도 안 하느냐. 그런 사람들이 폭락론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분들이 뭐 부동산을 몇 채를 가지고 있고 그런 걸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왜 우리를 좌절시키고 왜 우리에게 어떤 돌아오지 않을, 결코 오지 않을 희망을 주고, 그 희망이라는 게 남들 망해야 우리가 좋아지는 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정적인 생각으로 뭉쳐 있어서는 기회는 한 번도 오지 않습니다. 항상 긍정적인 생각으로. 그러니까 과거가 얘기해 주잖아요. 과거가 얘기해 주는 거를, 과거를 부정하고 미래를 쳐다본다 그러면 뭐 무슨 근거가 있어서 내가 다음 스텝을 밟을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건데, 이때까지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 거 한 3번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3번 이후에는 어떻게 됐나요?
그 이상 배로 올랐습니다. 그 타이밍을 언제 잡겠습니까? 그럼 떨어질 때 그때? 지금 떨어질 것 같다고 폭락한다고 다 망합니다. 다 망하면 폭락한다니까요. IMF 때 한보 부도 나고 기아 부도 나고 뭐 대우 부도 나고 이럴 때 폭락을 하죠. 근데 그렇게 폭락한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일자리가 없어진다니까요. 그러면 가지고 있는 돈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부동산을 삽니까? 똑같은 얘기거든요. 자, 오늘 뭐 마무리 시간인데 최종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 보시면은 얘 무슨 얘기 하나 싶으신 분들 또 있으세요. 그리고 또 키보드를 또 치면서 또 부정적인 댓글을 다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 그 부정적인 댓글을 다실 만한 분들한테 제가 한 가지 권유를 드릴게요. 이 영상을 두 번, 세 번 좀 반복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폭락을 기다리고 있는 현재 뭐 어떤 분들 뭐 폭락론자들 얘기 따라가지고 남들 막 욕하면서 아 이제 우리나라 망할 거니까 망하면 내가 줍줍 해야겠다 막 이러는 사람들은 이 영상을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셔야 되니까요. 두 번째는 내가 주저하면서 어떤 금액이 오를까 안 오를까 이거 뭐 무슨 뭘 사면은 안 오르는 거 아니야? 뭐 때문에 난 이거 안 해. 뭐 이런 분들은 실거래가 국토교통부 가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사이트가 있어요. 고지하는 사이트가. 그 사이트에 가셔서 어떤 집이든 단독주택도 좋습니다. 다 쓰러져가는 연립도 좋아요. 빌라도 좋고 아파트도 좋습니다. 아파트는 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볼 필요도 없지만 이 빌라 같은 경우 뭐 단독주택, 뭐 다가구주택 이런 경우는 동네에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서 그 동네가 안 오르면 다 안 오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동네 안 오를 만한 동네라도 들어가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비교 분석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꼭 부동산 실거래가 정보창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직접 본인 눈으로 확인을 하셔서 몇 년 계획 기간에 세우신 다음에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개발 계획이나 정부의 발표가 있을 때마다 그 정부 발표를 뉴스로 접하셔서는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을 100분의 1도 못 알아들으십니다. 뉴스에서는 항상 자극적인 헤드라인만 먼저 내놓고 그걸 1분 분량으로 잘라서 보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인기가 있으니까 너도 나도 재활용을 계속하죠. 어느 채널을 틀어봐도 다 똑같은 얘기만 나옵니다. 그러면 알 수 있는 방법은 또 하나 있어요. 국토교통부가 뉴스에서 내보내지 않았던 내용을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뉴스에서 나가는 거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입니다. 그럼 그 이면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투자를 어디다 해야 될지, 내가 부자가 되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어느 쪽에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될지 답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거를 이해를 못 하시겠으면 상담 신청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부지런하게 보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해서 잘 이해가 안 간다, 모르겠다. 그럼 저한테 전화하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해석을 해드리는 사람입니다. 예, 다시 한번 영상을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보세요. 좌절하고 우울해하고 사람을 욕하지 말고 남이 잘못되길 바라면서 내 이득을 취하려고 하시면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 남이라는 건 결국에 뭐 남들 나랑 똑같지 않겠습니까? 나도 상대적으로 누구보단 부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망하면 남이 좋아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좋아져서 차라리 좋은 일을 하십시오. 그러려면 부지런하셔야 되는 겁니다. 부지런해지는 방법, 그리고 부동산에 부정적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사이트를 꼭 들어가 보세요. 과거와 현재 집값이 그리고 전세값이 얼마만큼 변동했는지를 아파트만 맨날 주구장창 쳐다보니까 우리 실감이 안 가거든요. 근데 이런 아파트의 대체제를 살고 있는 사람들, 너무 비싸서 못 들어가니까 전세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전세금을 얼마만큼 올려주고 살고 있는지, 그리고 매매하시는 분들, 내 집 안 살고 전세 놓고 있다가 매매하시는 분들은 얼마만큼의 이득을 보고 그 기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꼭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부동산 안 오른다, 뭐 이 지역 안 오른다, 이런 얘기 한마디도 못 하실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세 번째는 뉴스를 맹신하지 마세요. 뉴스를 맹신하시면은 큰 거를 놓칩니다. 뉴스는 좋은 얘기만, 그러니까 자극적인 얘기만 합니다. 자기네들 시청률을 높여야 되고 조회수를 늘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도자료, 국토교통부에 들어가시면 보도자료가 있습니다. 그 보도자료를 원본 파일로 다운받으셔서 다 읽어보는데 30분 채 안 걸립니다. 쭉 읽어보시고 두 번, 세 번 읽어보시면 아, 이게 무슨 뜻이구나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내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가지지 못했거나 어떻게 운영하면 이득이 되겠구나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그렇게 해서도 모르겠으면 저한테 전화하시면 됩니다. 네, 저랑 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자, 왜 우리가 돈이 있는데도 투자를 못할까? 왜 돈이 없으면 있는 사람을 욕하면서 돈을 모을 생각을 안 하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기만 기다릴까에 대해서 마인드를 좀 바꾸셨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오늘 전해드렸습니다.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은 정해져 있어요. 어떤 개발 계획이고 어떤 타이밍이고, 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가는 핑계가 있을 거고 떨어지면 떨어지는 핑계가 또 나름대로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은 딱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 시간을 맨날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있는 사람은 사놓고 기다리고 있고 없는 사람은 떨어지는 부정적인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죠. 근데 부정적인 타이밍에 살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볼 때 거의 한 10,000명 중에 1명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묻어놓고 도망가지 않는 이 부동산의 가치라는 거, 그리고 필수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부동산의 가치라는 거는 우리가 돈으로 환산하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게 사치품으로 전환되는 순간 우리가 더 이상 필수적으로 가질 수 없는 어떤 물건이 된다는 사실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이 없으신 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영상 보시고 혹시나 내 전세금 살고 있고 내가 뭐 얼마 정도 모아놨는데 내 집 지금 사야 되나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그런 조금이라도 내가 이제 뭐 의욕이 있거나 얘 말이 좀 맞는 것 같다 느끼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내일이라도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4가지를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빨리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기회는 2023년까지 이번 발표에 따르면 나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앞으로도 추가 발표는 또 있을 겁니다. 늘어지면 늘어진다, 빨라지면 빨라진다. 그 타이밍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부동산은 언젠간 개발될 수밖에 없고 집은 맨날 부족하기 때문에 새 집에 대한 가치는 갈수록 높아지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앉아서 남 탓하고 부정적인 생각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키보드를 치고 계신 분들한테는 당장 좀 움직이고 조금 좀 고통스럽더라도 공부를 좀 하셔라 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내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번에는 이렇게 좀 화 안 내고 또 차분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으로 조곤조곤 또 이제 개발 계획 관련해서 내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